네,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함께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원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보면요. 일단 코스피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못한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잘 갔던 반도체, 자동차 좀 조정을 받는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소외주들이 약간씩 좀 힘을 얻는 그런 시장들이 포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의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급하게 올라가면 취한다. 오늘도 체감지수는 다운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급하게 올라가면 제한다. 체감지수가 좀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또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약간의 또 조정을 기다리는 측면들도 몇 가지 있었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구체화해서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분수령이 된 것 같고 매번 좀 말씀드렸는데 급하게 뽑아 올려서 저희한테 좋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늘 말씀드렸지만 아마 계속 지수가 이렇게 뽑아 올려져서 가니까 시청자분들 아시겠지 저는 단기로 2810선 드리긴 했지만 변곡점 상승의 변곡점이고요. 급하게 올라가니까 체감지수 계속 떨어지시죠. 사실 어제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 모습인데 선물은 사실은 플러스 마감됐어요. 현물 차트 모습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 차트 현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차이가 어제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현물은 음봉 마감됐습니다. 0.79. 결국은 미국 증시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물 유입은 안 한다는 것이고 선물로 결국은 등락 과정을 가져간다는 소리인데 어제 선물의 어떤 등락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엽적인 지표, 매크로 변수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튼 이겨내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아마 미국 증시 자체에서도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어 가고 있고 정리를 아까 심플하게 다 해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나 지표가 나올 때마다 투심의 향배가 중요한데 이 투심의 향배들이 어찌됐건 데이터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쪼그라드는 이런 모습이죠. 어제 이제 실업수당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나온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번 주에 실업수당 신청 안 한 사람들이 다음 주에 좀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한 주간의 어떤 데이터와 지표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 과정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심,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나스닥 자체가 과열이기 때문에 또 건강한 조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 자체가 과류가 있었던 부분이 반도체가 증시 자체를 이끌었기 때문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망가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5,610인데 2.69%가 빠졌는데 더 내려와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준으로 5,351차적으로 좀 열어두시고요.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5,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방해요, 사실은. AI 반도체가 좀 내려오고 나서 증시가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시장 자체에서 어찌됐건 AI 반도체에 관해서는 이제 빅사이클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정통 디램 낸드도 살아나는 쪽, 굳이 이제 그런 표현들을 레거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겁내지는 마시고 다들 이제 체감 지수가 많이 떨어지시죠. 오늘 선물 차트 모습을 좀 볼 텐데 이렇게 조금 음봉 쓰긴 했지만 그래도 5일선 밑으로 좀 말려 들어왔고 야간 선물 강세인데 오늘 체감 지수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환율 문제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국채와의 그렇게 미국 국채와 연동성 관계가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앞서서 금요일날 아까 그 기자님 나오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매크로 교육은 정말 좋은 겁니다.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간단하게만 아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자님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10년물 국채 모습 좀 보실 텐데 지금 4.254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사실은 떨어져 주면 좋습니다. 이 10년물 국채의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위치거든요. 딱 현재 위치입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고 좀 하면 사실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강화가 좀 이루어질 거고요.
결국은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좀 강화될 것이고 업으로 가겠죠. 결국은 신조물 국채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좋았던 부분은 여기 보시게 되면 차트 모습이 나가는데 저는 단기금리입니다. 지금 COB 단기금리인데 단기금리가 5.25거든요. 이 부분이 좀 상쇄 효과가 있어요. 단지 이제 우리 국내 증시로 넘어왔을 때 오늘 국내 증시에 좀 할애를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모습인데 2812선까지 어제 올라갔어요. 어제 올라갔을 때도 여러분 체감지수 별로였죠, 사실은. 네. 이게 지금 5일선 밑으로 좀 꺾어져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 그림이 지금 며칠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2720선 내지는 뭐 2700선, 그 상단은 한 2780선 이 안에서 계속 기관 행보로 가줘야지만 되는데 이렇게 뽑아 올렸을 때는 결국은 지금 반도체가 뽑아 올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뽑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급하게 가니까 그쪽에 사실 조금만 조정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지수가 다운되면서 체감지수 떨어지고 소외주들이 전면에 나서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화장품, 조선, 방산, 전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소외주들이 득세하는 이런 국면으로 됩니다. 사실 결국은 오늘 특별하게 반도체 조정 뭐 거리가 있었느냐, 미국 시장과의 사실 커플링 정도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상 어제까지 좀 잘 올라왔고 또 고점으로 가고 나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빨리 뽑아 올리니까 현상이에요. 이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 코스피 지금 모습 자체가 삼성전자하고 완전히 데칼코만이거든요. 이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최근에 3일 흐름과 똑같아요. 결국은 오늘 이제 8만 전저까지는 지켜냈는데 요 부분이죠 지금. 네.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의 키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정말 왜 변곡, 우리가 이제 뭐 이평선 기준으로의 지지 저항의 돌파 이 부분도 이제 변곡이란 표현을 쓰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요 부분, 그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 즉 업종 차트 모습을 보시죠. 이게 지금 코스피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우상향 됐던 모습이고 코스닥 차트 모습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완전 반대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코스닥 차트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이제 기술적으로도 추세대 하단까지 딱 내려왔습니다. 이탈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최근에 코스닥도. 단지 상승으로 가고 나서 계속적으로 한 번 상승, 눌림목, 또 다시 재상승, 눌림목, 옆으로 갔습니다. 옆으로 가서 여기를 끌어올려줄 만한 원동력이 이제 필요하고 섹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왜? 대형주 위주의 쌍두마차, 반도체 쌍두마차로 가고 밸류 프로그램의 현대차로 가고, 그렇죠?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고 그나마 SDI가 이틀 전에 반등, 어제 보합권, 오늘 그래도 양봉 유지해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힘이 없죠. 그러면 어디로 이제 수급들이 돌아가냐? 이쪽에 대형주들이 좋았던 부분이 쉴 때 소외주 찾는 거예요. 이제 전선, 화장품, 뭐 조선 등등.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체감지수가 떨어지고 중소형주의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고 지수 하락은 실질적으로 오늘 보시게 되면 일본 기준으로 0.36%밖에 안 빠지는데 종목들은 엄청나게 빠지죠. 이따 보겠지만 자,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 업종 차트 모습인데 오늘 코스피가 여러분들 0.8이 빠져요. 이 시간에 뭐 추천도 해봤지만 그런데 오늘 이런 종목도 코스피 종목이죠. K시대 장중에 거의 지금 9%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실은 지수 대비 너무 낙폭이 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가 조금 높다는 시장의 투심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던진단 말이죠. 아, 수익 났으니까 조금 차익 실현해서 던져야 되겠다. 요런 거. 결국 그러면 이제 어제도 좀 이야기 드렸지만 요게 언제 깨질 것이냐. 사실은 요 기간 행보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2813 변곡을 넘어서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2900, 3000선까지 달려줘야 돼요. 빠르게 차라리 그냥. 근데 여기까지 지금 달리기에 녹록치가 않죠, 상황이. 사실은 2810선을 맞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가능성이 높죠. 또 건강한 조정 뒤에 좀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조정 받을 때 이제 내려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 내려오는 이제 빈 공간을
어디가 채울 것이냐 싸움이에요. 지금까지 이틀 동안은 사실은 소외주들이 좀 채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반도체가 좀 꿋꿋하게 버텨줬고, 최근에 뭐 자동차가 조금 반짝해줬고, 주도주 안에서는. 그러면 주도주 안에서 빈 공간을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2차전지 부분이죠. 네.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여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은 여력이 없고 신규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개인이 발빠르게 먼저 움직일 건지 기관 외인들이 먼저 움직일 건지는 체크 포인트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시장 반등의 키. 오늘은 제가 봤을 때 투자 종합 상황을 보니까 선물 계속 등락 과정만 이어질 것 같고요. 이 코스닥, 자 여기를 보시죠. 이 코스닥과 코스피의 현물 모습이 틀린데 이 코스닥의 외인 매수세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이게 시장 다음 주에 반등의 핵심 역할을 할 겁니다. 즉 빈 공간의 차이를 코스닥이 메꿔줘야 돼요. 네. 사실 개인의 투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투심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유동성이 풍부한 국면이 아니에요. 요렇게 외국인들이 빈 공간을 코스닥으로 일단 지수 반등을 이끌어주면서 채워주느냐. 그러면 지금은 약간 거시적이고 탑에 있는 부분들을 좀 관찰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 어느 섹터가 올라가는지, 내 종목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지, 나는 그에 따라서 단타를 칠지, 스케이핑을 할지, 아니면 포지션 매매, 스윙 매매를 할지, 그리고 포지션 매매, 스윙 매매를 해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지 체크 포인트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 요번 주, 뭐 CPI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걸 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번 주는 이제 끝났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봉 캔들이 만들어질 텐데 시작이 되면서 7월, 8월 어닝 시즌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락분을 채우면서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채울 것인지가 시장에 또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까지 또 저희가 다음 주까지 중요한 포인트 속에서 함께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이 전략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최근에는 주도주를 계속 봐야 됩니다. 반도체, 2차전지, 소외주 준비했습니다. 네, 주도주 놓치지 마시죠.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소외주들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한 줄평부터 알려주세요. 네, 변화, 움직임, 포착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떠한 변화 움직임을 느끼셨을지 반도체에 대한 전략 알려주시죠. 우선 심플하게 좀 오늘 금요일이니까 정리를 드리면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조정받았을 때 어느 정도 커플링으로 내려오겠지만 좀 버텨줘야 돼요.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 삼성전자 사실은 이제 SK하이닉스 차트 모습 보시죠. 23만 원 단기 목표가를 드렸는데 23만 원에 지금 고달파가 보이거든요. 확실히 거의 매수 매도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좀 부딪히고 있다. 오늘은 뭐 좀 빠지고 있지만 이렇게 좀 판단되는데 아마 23만 원을 완벽하게 주봉 캔들로 안착하게 되면 불이 좀 더 붙을 거예요. 오늘 한 주간의 봉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다음 주 봉을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뽑아 올리면 상승으로 가면 중소형주 종목들은 엉망진창 될 겁니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가지신 분들은 축하할 일이고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력이 있는 외인과 기관의 선택인데 그러면 저는 지금 다음 주에 반도체가 좀 조정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조정을 좀 받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조정을 받고 AI 반도체들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HBM의 직관 요소들부터 조정을 받는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되겠죠. 즉 코스피는 내려간다. 그러면 아까 그 빈 공간은 코스닥이 채워줘야 되는데 코스피가 완만하게 좀 내려오는 것과 좀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과 다른 문제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확 부러지게 되면 체감지수가 엄청나게 팍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오늘 아까 K시텍을 말씀드렸지만 추천해보기도 했고 뭐 잘 갔어요 사실은. K시텍이 32,000원부터 반등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HBM 관련 요소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거 PSK인데요. 아래꼬리를 좀 달고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다음에 STI 최근에 추천했던 이런 쪽들 사실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결국은 눌림목의 신규 저점 매수자들과 차익 실현이 부딪히는 관점인데
이게 엔비디아가 무너지고 조정으로 가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정으로 갔었을 때 버틸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약간 한 2, 3주 정도 주봉 2개, 딱 주봉 2개 정도 엎치락 뒤치락 조금 옆으로 가주는 게 베스트예요. 이렇게 옆으로 안 가주니까 다른 섹터들이 숨을 못 쉽니다. 소외주는 소외주일 뿐이지 소외주의 화장품에 100% 비중 싣고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소외주는 소외주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 부분들을 계속 뽑아 올리게 되면 힘들죠. 그러면 이 기간 행보로 갔을 때 HBM 부차적인 요소들은 좀 쉬어주고 그 공간을 이제 어디가 채울 것이냐. 오늘 삼성전자 향들 뭐 동진이라든지 다 좀 빠지는데 이 부분을 이제 뭐 레거시가 먼저 채울 것이냐. 그죠? 정통적인 반도체 어떤 소부장들이 채울 것이냐. 아니면 IP DSP가 채울 것이냐. 아니면 좀 넘어가서 지금까지 쉬었던 OSAT 쪽이 채울 것이냐. 요 부분이 될 것 같고 예상을 뒤엎고 엔비디아가 조정 안 가고 계속 반등,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등 이러면 시장 자체가 안 좋을 거고 단지 HBM 쪽도는 계속 좀 부각이 되겠죠. 요 부분 차이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HBM에 관련된 부차적인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지수 대비 차익 실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점진적인 우상향은 되겠지만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다 빠져요. 종목 한 번씩 제가 오늘 적어놨던 거 언급을 좀 해드리면 검사장비 쪽에 오늘 넥스트니 가장 좋았는데 빠지고 KC텍 7%, 뭐 원익 QNC, STI, 동진 세미캠 3.8, 네오셈 5.5, 제우스 2.2, 오로스 테크놀로지 4.6, 코미코 6.6%. 최근에 이런 것도 세정 부품으로 갔던 쪽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62동 평균선 코미코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적색 신호예요. 네. 여기서 이제 반등 잘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사실은. 네. 그리고 빈 공간을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레거시나 DSP, 파운드리가 채울 수도 있는 요소고 결국은 지금 HBM은 조정 눌림목으로 간다는 한 줄평 정통 레거시 파운드리 OSAT 어느 쪽이 흐름이 먼저 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체크 포인트고 그러면 잠재적 매수자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지수 빠질 때. 어디로 올 것이냐 빠르게 추적 관찰해서 잡고 있는 사람. 물론 스윙 매매나 포지션 매매를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신감 갖고 밀어붙이시고 단기 접근하신 분들은 여기에 냄새를 누가 먼저 맡아서 잡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의 수급을 좀 중소형 종목들이 받아가야 같이 소부장 종목들도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섹터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주셨는데 HBM의 섹터의 경우에는 조정 눌림목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 레거시나 파운드리, 오세트 업체들 좀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결국 매수자들이 이동하는 흐름을 잘 따라가서 이를 먼저 캐치하는 사람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힌트 얻어보셔서요. 조정 구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2차 전지 섹터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오후장의 가장 중요한 섹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일단 오전장은 2차 전지가 좀 선방을 하는 것 같은데 오후장에도 상당히 중요한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흐름들 함께 알려주시죠. 네, 2차 전지는 확실히 오늘은 선방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별로 안 올라와서 선방의 느낌이 없는데 좀 덜 빠지고 있죠. 우리 은배런커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사실은 오전에 뭐 LG엔솔 지금 1.3% 내려가고 있고 한데 SDI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좀 그래도 양봉이라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가 내려가고 있는 국면 중에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지금 상대적으로 2차 전지를 밀었던 전문가분들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나마 저희 방송국 조금 남아있는 편인데 저는 2차 전지를 다르게 봐야 된다는 이런 시선보다는 개인적으로 과연 지금 인터배터리 데이가 독일에서 호황이 아니냐. 제가 독일 뉴스도 잘 독일어를 못하지만 진짜 구텐 모르베겐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찾아봤거든요. 정말 호황이에요. 그리고 3일간에 과연 2차 전지의 흐름이 엇갈리는 쪽은 있었지만 저희가 SDI를 원픽으로 놓고 있는데 SDI 흐름이 3일 동안 나빴느냐?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SDI의 지금 주봉 모습을 보시게 되면 요번 주에 고점이 지금 4.3%까지 올라갔어요. 상승폭이 크지는 않죠. 그런데 결국은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일봉으로
상승 하루 이틀 전에 어제 보합 오늘 상승하다가 위로 윗꼬리가 달렸는데 결국은 다음 주에 우리 그 국내 시장을 견조하게 버텨주고 체감 지수가 좋을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단지 이제 미증시의 커플링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제 뭐 테슬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차트를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미 전기차 업체들 몇 개들 좀 파산 소식이 있었어요. 부품 업체들까지. 그래서 시작 자체가 안 좋고 오늘 하나기술 이런 부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됩니다. 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기술이 그렇게 삼성의 SDI 라인이지만 바닥은 잘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급락 매매 중에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인데 1700억 계약 해지 이 부분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때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이 공시사항에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지금 안 지웠던데 이 부분입니다. 이거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확정 계약 금액 1723억 원, 매출액 대비 151%, 그리고 계약 기간이 올해 6월 26일까지 영업비밀 보호 요청이에요. 최근에 이제 뭐 작년부터 이랬었고 이거는 하나기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영업비밀 요청했는데 오늘 그 나왔죠. 지금 이름도 어렵습니다. 지금 수주호 심파워 에너지 테크놀로지 컴퍼니인데 계약 해지됐다는 부분 사실은 이거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체킹 포인트로 가져가시고 하나기술 오늘 제가 수주 잔고를 계산해 보니까 3천 한 몇백억 정도 됐는데 이거 제외하면 2천억밖에 없어요. 수주 잔고가. 네. 그러면 PNT하고 지금 CIS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조단이니까 여기는 패스하고 나머지 밑에 있는 뭐 윤성, DNT 여러 가 앰플, A-프로 하나기술 이렇게 있는데 퍼포먼스에 비해서 수주잔고는 엄청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이제 여기 차트 보시면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 대한 거는 잘 만들어졌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건 둘째치고 계속적으로 추세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는 이 종목은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수주잔고가 늘어난다고 한들 올해 지금 잡혀있는 가이던스가 1,500억에 78억인데 이거 마이너스죠. 네, 사실은. 증권사의 가이던스가.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시고요. 지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2차전지 장비에서 수주잔고 1등은 PNT고요. 네, PNT. 7만원 어제 제시해드렸고 2등은 CIS입니다. 둘 다 조단위가 지금 수주잔고가 넘어가고 있고 다들 아마 PNT 같은 경우는 여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가능성이 있는 위치긴 합니다. 단지 여기서는 여러분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로 넘어갈 때 2차 전지가 SDI 흐름을 체크하면서 전체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2차 전지가 못 끌어주면 화요일부터 이제 세계 배터리 대전이 열리잖아요. 결국은 오후에 지금 양봉으로 그래도 마감되는지 좀 빠졌던 종목들 미증시와 디커플링이 아니고 커플링 되면서 흐름이 좋지 않지만 아래 꼬리가 좀 달리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결국 우리가 데일리 하겠지만 흐름 이어가는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주에 2차 전지 반등이 안 나오면 전체적으로 섹터가 다 무너지면서 소외주만 반등이 갈 공산이 매우 커요. 화장품이라든지 뭐 OLED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수 체크 사항이다. 만약에 2차 전지가 반등이 나가면서 오늘 양봉으로 끝나고 월요일부터 반등이 나가면 아마 수목까지는 2차 전지의 급반등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오늘 바닥 잡고 잘 마무리해가지고요. 다음 주에 반등하는지가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세의 연속성을 그때 또 가져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소외주도 한 줄평 알려주시죠. 네, 전선, 조선 뭐 등등 해치로 대응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소외주도 약간의 좀 해치 전략 가져가신다면 좀 하락장 속에서 약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외주 전략 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에너지하고 이제 전선인데 오늘 뭐 구리 가격은 둘째 치고 닭이 먼저냐 다갈이 먼저냐는 잘 판단하시고 오늘 에너빌리티 좀 빠집니다, 여러분. 빠지는 것도 아니죠, 시장 대비. 최근에 흐름 좋았기 때문에 좀 쉬니까 전선이 또 대장주가 이제 뭐 여러 의견이 분분하실 것 같은데 현대 일렉트릭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전선도 좀 종목이 나눠져 있어요. 송전선이냐 배전선이냐 등등 나눠져 있는데 쉽게 죽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단지 이런 중소형주 종목들 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현대일렉트릭 모습인데 흐름이 좀 다르죠. 21선을 유지하게 견고하게 올라가는데 딱 한 줄이면 됩니다. 강한 종목들은 21선을 잘 이탈하지 않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중소형 종목들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건 가온전선이거든요. 오늘 반등은 나오는데 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62동 평균에서 지금 반등을 하는데 완벽하게 넘어가서 좀 안착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대원전선하고도 가온전선하고도 모습이 좀 틀려요. 차라리 그냥 큰 걸로 좀 하시든지 뭐 현대일렉트릭, LX일렉트릭 회사도 괜찮고 뒷배도 괜찮고 뭐 이런 쪽으로 좀 하시든지 굳이 다음 픽 뽑자면 뭐 재룡전기 정도 이렇게 가시든지 매매 관점으로 지금 투자는 좀 그렇고 아니면 그냥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든지 가격적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이 구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선은 간단하게 호황입니다. 호황 맞는데요. 분명히 PBR 1 저랑 이론에 관해서는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인데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실적이 우상향 상황이지만 긴관점 조건이 좀 포인트고 가치주 성격의 일환임은 명심해야 됩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모두가 필요한 섹터다 소해주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따라붙는 것보다는 해지 전략 정도로만 가져가시면서 이 섹터별의 이 성격들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전략 들었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요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M 플러스 준비했습니다. 네, M 플러스를 주시는데 또 스타일 바꾸셔서 또 단기적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요즘 단타로 계속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고 회원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성장주에 계속 승부를 짓겠다 했기 때문에 M 플러스 뭐 간단합니다. 조립공정이고 턴키 과정이고 하나기술이 조립공정의 또 대표적인 종목인데 오늘 망가졌기 때문에 반대급부 상황이라든지 거래량 모양새 괜찮습니다. 21선까지 눌러줬는데 손절 잡고요. 61선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800원 제시하고요. 단기 목표가 짧게 12,200원 제시토록 다음 주에 한번 승부 걸어보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M 플러스 목표가 12,200원, 손절가 1,8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또 일요일에 공개 방송하시나요? 네, 뭐 요즘 어제도 좀 쓴소리 많이 했는데 공개 방송 오늘 좀 이어가고요. 뭐 주제는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은 그 코스닥의 반등 키가 가장 중요하고 코스피 쪽에서 지수가 좀 내려올 것 같은데 현대차의 방어 역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의 이야기에 대해서 코스닥 반등 트리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8시에 또 공개 방송 있다고 하니까요. 시장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칩니다. 오전 점심 맛있게 하시고요. 투자 전략까지 잘 이어가 보세요. 고맙습니다.